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안보와 민족의 미래, 그리고 세계 평화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북한 핵 문제입니다. 30여 년을 이어온 북핵 문제의 교훈은 완전한 비핵화는 남북이 너무 힘들고 평화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핵 문제는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가장 큰 난제로 자리해왔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대 육자회담, 그리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까지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고도화된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자고 한다면 북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실제로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경험은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요구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제재는 남북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해 왔습니다. 무역은 봉쇄되었고 금융은 차단되었으며 자원과 에너지의 수출입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무력 완성을 내세우며 체제를 더욱 결속시켰습니다. 경제 제재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피해는 북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측 기업들이 수조 원의 피해를 입었고 남북 경제 협력의 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위험까지 더 생기면서 통일과는 더 멀어져 통일하지 않고 영원한 이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에 이어 우리 지도층도 통일하지 않고 이국가, 이체제로 영원히 가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은 계속 남북 대치 속에 총칼을 들이우고 으르렁거리며 계속 살자는 것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웃고 있겠지만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남북 경협이 계속되었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이제 우리는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남북 모두가 손해를 입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단계적 핵 감축과 통일 후 핵 포기가 현실적 핵타결 해법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핵 동결을 시작으로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단계적 핵 감축을 통해 체제 보장과 북한 내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투자금이 북한에 유입된다는 것이 사실상 체제 보장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핵 감축은 하더라도 핵이 북한에 남아있으니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가 과도기 정부를 거쳐 훗날 통일이 되면 핵 포기를 요구할 수 있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생하는 해법이 분명합니다. 국제사회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모두 핵을 보유했지만 국제사회는 끝내 그들의 핵을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국과 협력관계를 맺었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묵인 속의 지역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북한이 한 번에 모든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계적 포기와 단계적 보상이라는 새로운 길이 필요합니다. 국제정치학자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북한은 불량 국가가 아니라 생존 전략 속에서 핵을 선택한 국가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에서 핵을 줄여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현실적 해법입니다.
현재 중국은 몇 년 동안 핵을 몇 배 증강하겠다고 선언하고 실행 중에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핵을 보유한 자는 더 핵 개발에 치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북한에 얼마 되지 않은 핵은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불안한 북한의 핵이 북의 개방으로 인해 더 안전해진다면, 서둘러 북의 경제 제재를 풀어 국제사회 무대로 나오게 만든다면 통제 불능인 북핵이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남북이 통일되면 핵을 한국이 관리하고 폐기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 개방과 경제 제재 해제는 선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북한이 변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열쇠는 경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줄이는 대가로 국제사회는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을 통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경제와 연결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으로 최빈국에서 중견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들 사례는 체제를 지키면서도 개혁과 개방을 통해 번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고립된 국가가 개방을 시작할 때 국제사회의 도움은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가 풀리고 남북 자본과 해외의 많은 자본 및 기술이 들어온다면 북한은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고 10년, 20년 안에 한반도는 통일을 바라볼 수 있어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개방은 남북 상생과 동북아 번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선택하면 남북은 모두 새로운 기회를 맞습니다. 남한의 기업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은 산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북의 이익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지역 협력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경우 향후 20년간 연평균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급격한 개방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연 10%대의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긴장의 화약고가 아니라 협력의 중심지가 된다면 우리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변화가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 내부에도 민주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감시 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번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중국 인민들도 우리에게도 대안이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 확산에 기여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단계적 핵포기와 개혁 개방은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한반도 긴장만 가져왔고 세계 평화를 위협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핵을 더 개발해 더욱 강경해졌고 우리 역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각적 포기가 아닌 단계적 핵 축소의 길, 그에 상응하는 경제 제재 해제와 개혁 개방 지원의 길, 그리고 남북 상생을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길. 국제 정치는 냉혹한 현실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평화의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협력과 개방으로 이끌어낸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 역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며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바꿉니다.